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이동,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 중 하나인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사태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시정 질의에서 이미 한 차례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성사혁신지구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에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사혁신지구는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지구 1호로 원당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며 원당역 일대를 새로운 일자리, 문화, 주거, 교통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고양시의 랜드마크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2019년 당시 국토부는 1,32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5,923억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며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고 민선 7기 고양시는 당시 함께 선정된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의 성공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당초 기대에 부응하면서 고양시 도시재생의 거점 시설이자 자속시설로 기능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9개월 만인 지난 8월 현장 방문 당시 성사혁신지구의 내부 모습입니다. 7월 말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과 달리 C존 7층부터 17층까지 산업지원시설 대부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절반 정도 채운 곳은 7층, 14층, 17층 일부였고 진흥원 사용공간인 11층, 12층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층, 9층, 10층, 16층은 말 그대로 순수한 공실 상태입니다. 준공 1년을 2달 앞둔 시점, 성사혁신지구는 여전히 유령 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시의 자족기능을 견인할 앵커기업은커녕 1층에 입주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유동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 1호 시범지구로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 새로운 일자리, 문화, 주거, 교통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던 당초의 청사진은 어디로 갔습니까? 준공 1년에도 대규모 공실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민선 8기 고양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공실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매입 임차 확약서에 따라 공실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전적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이미 시 재정으로 보전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소중한 혈세가 공실 보전 명목으로 먼지처럼 사라질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준공 1년 지금 시점까지 공실로 인한 시비 투입 총액을 확인한 결과 24년 2차 추경 71억 9천, 25년 1차 추경 14억 3천만 원, 25년 2차 추경 20억, 기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산하기관 임대료 약 7억, CIC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로 지금까지 예산만 무려 114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제외한 1년간 보전 비용, 매년 CIC 임차료 및 관리비로 보전해야 할 금액은 지금의 공실 사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1년에 약 6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시는 기소요된 114억에 고양 성사리츠가 운영 및 소유권을 행사하는 203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567억, 합계 681억 원의 혈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비용으로 계상됐고 스마트시티과가 운영하는 스마트 안전센터 운영비 등 예산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 리츠 청산 직전 결산 총액은 7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고양시는 이런 구조의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사실 성사혁신지구는 공실 없이 운영만 잘 한다면 허그와 고양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혁신지구 사업의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요. 혁신지구 사업은 공공리츠 1호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리츠 사업의 구조는 고양성사 공공리츠 사업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고양성사 공공리츠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23억, 고양시가 502억,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억을 출자하여 고양성사리츠를 설립했습니다. 이 고양성사리츠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와 대금 재원을 활용하고 복합시설을 건설해서 분양, 임대, 운영 후 약 10년 계약입니다. 분양, 임대, 운영 후 고양시에 10년 뒤에 매각,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2분기 고양성사리츠가 정부에 보고한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허그의 지분은 50.95%, 고양시의 지분은 48.95%, GU,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0.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리츠 사업은 첫째, 사업비 조달이 용이합니다. 둘째,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현물 출자를 제외하면 사업 초기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지자체, 즉 고양시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셋째, 허그와 고양시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양성사리츠 지분 48.9%를 가진 고양시는 리츠의 수익률이 6% 이상이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고양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2019년 국토교통부가 결산한 리츠의 평균 수익률이 9.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사혁신지구 사업으로 고양시는 배당 이익을 통한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허그목으로 할당된 2.5% 고정 배당금은 다른 리츠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어서 고양성사리츠의 이익 배분 구조는 고양시에 다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잘만 운영한다면 고양시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업 구조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츠와 고양시가 이익을 내려면 한 가지 전제가 따르겠죠. 바로 공실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양시가 분양 계획을 정교화하고 공실의 최소화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배당 수익은커녕 최악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9년간 임차료 및 관리비 567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성사혁신지구는 세금 먹는 애물단지가 되는 셈입니다. 고양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텅텅 비어있는 건물의 유지비로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사혁신지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시도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본 의원이 제290회 시정질문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7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선 8기 고양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국토부의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칸을 보시면 23년 7월 12일 고양시의 변경안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보시면 현재 규모의 업무시설 임차인 유지도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수요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임차인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수용되었고 그 사이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되고 소중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임차인 유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행정적 검토 없이 불투명한 계획과 정무적 기대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동환식 몽리로 고양시는 분양을 위한 적기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및 이것을 MD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유치 컨설팅 용역 LM 계획이 있습니다. MD 계획과 LM 용역의 지연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국토부의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임차인 유치 컨설팅 용역을 유보하고 이를 시의회에는 비밀에 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양시가 성사혁신지구 사업 규모 재검토 및 임차인 유치 용역 유보 요청을 이미 22년 7월 6일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유보 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시장의 취임 후 구성된 교통허브 TF팀 회의록에도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임대대행 용역 유보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사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MD 계획 및 LM 용역의 필요성과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2년 행감, 23년 행감,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꾸준한 용역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적기에 MD 계획 및 LM 용역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성사혁신지구의 분양 계획은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양시의 용역 유보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고양 성사 리츠의 회신 공문입니다. 용역이 적기 발주되지 않을 경우 공정계획상 설계 변경의 유효 시점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다시피 고양 성사 리츠에서도 용역 중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공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리츠는 최근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7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임차인 유치 용역에 대한 추가 공고를 낸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이들 용역의 준공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고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사혁신지구에서 분양 100%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이동환 시장이 용도 변경하고자 그토록 노력했던 획지 1과 2의 공동주택입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입주기업 선정입니다. 산업지원시설이라면 당연히 고양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이나 자족기능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인 사무실이나 다단계, 대부업체, 대기업 금융지점이나 고양연구원 등입니다. 이는 이동환 시장이 그토록 확대하고 싶어하던 산업지원시설의 취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선 8기 집행부가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입주기업, 기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저공대, 경기 북부 바이오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이민정책연구원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교육부 사이버대 설립 인가를 완료하여 26년 3월 개교하겠다던 카이저공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카이저공대와 MOU를 맺어 협약 내용 2조 2호를 보시면 26년 3월에 개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 질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및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성사혁신지구의 유치는 무산되었으며 보시다시피 아동권리보장원은 오금동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과천으로 이전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집행부가 입주를 호언장담했던 기관 중 고양시는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준비 없는 행정, 공실 참사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시장의 불통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와 일절 소통하지 않았고 시의원의 비공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침을 하다라면서 TF회의 자료마저 의회에는 비공개로 일괄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잘못된 시정을 지적, 견제하라고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배제한 집행부의 단독 추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허브 TF에서 임차인 유치 전략 계획 수립 및 임대인 유치 용역 유보를 결정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대규모 공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입주가 지원되는 공공시설, 고양연구원, 산업진흥원,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스마트 안전센터, 한국 입주 시기가 당초 의회 보고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상화할 계획입니까? 셋째, 고양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현 청사와 청사 이전 예정지인 CIC에 임차료 및 관리비를 중복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상당 기간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중 지출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과 점검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실제 입주율과 부서의 보고 내용 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24년 12월 부서의 추진 보고와 현재 진행 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이미 발생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 손실, 앞으로 10년간 발생할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시민 부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성사혁신지구 6층 생활 SOC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활 SOC 복합문화시설 인테리어 공사 기본 설계 용역 자료와 용역 중지 사유, 그리고 전 부서에 위탁사업 의향을 물은 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고양시 시정을 보노라면 마음이 참담합니다. 아마 이 시정 질의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이동환 시장은 선진 도시재생 사업지를 벤치마킹 하러 영국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의 도시재생 국가시범 사업 1호인 성사혁신지구는 앵커 기업이나 산업시설은커녕 대규모 공실과 대부업체가 들어서면서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삼송 화전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비를 반 이상 남긴 채 중단되어 남은 국도비 131억, 최악의 경우 264억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일산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보건소를 삭제하고 주차장을 축소하는 재설계안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연장이 되지 못하면 역시 국도비 120억을 토해내고 LH와는 매몰 비용을 두고 기나긴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를 핑계로 해외 출장을 가신다니 시민들의 복장이 터질 거 아닙니까? 이번 출장에 기업 유치를 위해 독일도 가신다면서요. 이 또한 복장 터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계획한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오지만 아직 분양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방송영상밸리도 경기도 GH와 협의를 못한 채 수년째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시장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백석동 청사 이전 논란으로 2년째 백석 업무 빌딩은 자족을 위한 벤처 업무 빌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위한 벤처 업무 K컬처 사업은 어떻습니까? K컬처 사업의 핵심인 CJ 라이브시티 사업은 해제되고 컨텐츠 사업의 핵심인 IP 융복화 클러스터도 재검토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비로 사업비 증액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 3년 이동환 시장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자족도시 고양을 위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9번째 해외 출장을 가지만 실제로 고양시에 그럴듯한 기업은 하나도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는 구호와 홍보만 가득하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계획과 행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부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자족도시 고양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정교한 계획,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성사혁신지구 입주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성사혁신지구가 진행되는 것은 민선 7기에서 미리 계약 허가와의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만 새롭게 변경시키고자 노력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만들어진 내용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라이브 시티 사업이 마치 시장이 그 일을 잘 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취소된 내용이기도 하고 방송 영상별리도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사혁신지구 공시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쇼핑의 증가, 타 시군과 공공기관 유치 경합 및 주변 상가 장기 공실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성사혁신지구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사용 승인 이후 시점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계약률은 9%였으나 2025년 8월 기준 전체 계약률은 56%로 작년 12월보다 계약률이 47%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지원 업무시설, 상업시설의 임차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임차인 유치업체 2곳을 추가하였고 성사혁신지구 전광판 및 지역 부동산을 활용한 홍보 등 성사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공모 참여 등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행정 업무시설의 입주 계획 및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에 차질 없이 공공행정시설이 입주하기 위해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전 준비 및 이전 절차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건상 일부 일정이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스마트 안전센터는 운영 중인 대규모 정보통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인테리어, 통신, 소방, 전기, 공사 등 각 공정 간 협업과 조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9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6월 20일 입주 후 8월 말까지 내부 공사를 병행 진행하여 9월 중으로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양연구원의 경우 본 예산만으로는 당초 계획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1회 추경에서 5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후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연내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실시설계 입찰 과정에서 이외 유찰 발생과 공사 예산 절감, 방안 검토 등으로 계획 대비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었으나 10층 핵심 공용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지난 7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국립안센터,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참여하는 국제보건 데이터 공간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 과정 중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참여 기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내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들의 성사혁신지구 입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의 입주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지만 더 이상 지체 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연구원 등이 현 청사와 청사 이전 예정지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편성,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성사 창조혁신 캠퍼스 내 인테리어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민법 제192조 및 제618조에 따라 임차인이 정당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연구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중복 지출로서 각각의 임차료 관리비는 현 청사의 운영 관리와 청사 이전 예정지의 입주 준비라는 다른 사업 목적에 따라 편성, 지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자료의 입주율과 실제 입주율 간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의회 제출 자료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 예상 입주율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확정된 계약 사항과 입주 예정 기간들의 의향을 종합하여 전망한 수치였습니다. 2025년 7월 의회에 제출한 전체 계약률 50%도 실제 입주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주율은 임대 개시일 미도래, 임차인의 내부 사정 등으로 실제 입주가 지연되면서 계약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공실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 2025년 4월 말경 부서보고 시 임차 확약 청구금 지급과 입주 현황에 대한 보고 외에도 수시로 혁신지구 입주 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공실 문제는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원당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됨에 소관부서의 공실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설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부서로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불황으로 인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해소하여 원당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손실 및 향후 부담 비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임차 확약에 따라 공실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을 저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입주한 공공행정 업무시설의 조속한 입주를 독려하고 다양한 홍보, 모집 방안을 통하여 성사혁신지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층 SOC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민이 아닌 다른 부서에 물은 이유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당시 제시한 생활 SOC, 복합문화시설 조성 기본 방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상 공간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을 우선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지속할 경우 도면 변경 등 비효율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본질에서 말씀드린 CJ 라이브시티 사업 해제와 방송 영상 밸리에 관련해서 좀 불편하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작년에 시정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 라이브시티 해제 당시에 시장님 6월달 거의 20일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사안을 신문을 통해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무관심,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인허가권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가 전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송 영상 밸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시장님과 일문일답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저희 현재 산업지원시설, 상업시설 임차인 유치 용역 진행 중이죠? 예. 언제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뭐 한참 전에 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8월 달입니다. 25년 8월이죠? 25년 제가 알기로 8월 아닌데. 산업은 5월, 상업은 8월입니다. 자, 갑자기 이 용역은 왜 하시나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도시혁신구청 조영주입니다.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실률이 저조하니까 기존에 저 예비선용 한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산업하고 상업 건설 쪽에다가 따로따로 한 군데씩 더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23년에 용역 들어간 거 24년 준공됐잖아요. 예, 예비선용도 계속 진행을 하고 추가로 두 군데를 갖다가 각각 그 산업하고 건설 쪽에 추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결국 임차율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그 임차율 제고, 그러니까 공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2년 7월에는 왜 임차인 용역하고 임대 용역을 유보하셨습니까? 내용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아는 것이 없어서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딱 들어봐도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중지를 결정하면서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지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시장님은? 중지를 결정했대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22년 7월 6일 도시재생과에서 성사 리츠로 보낸 거잖아요. MD 계획하고 LM 계획 용역 중지해달라고.
그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지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그 건물에 있어서의 변경 사항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중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 예. 상업 공간을 그러니까 상업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변경이었잖아요. 상업 시설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산업 당시에 시설. 있는 주차 면적이 당초 이렇게 있었던 그 주차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 용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아마 여기에 중지를 시킨 걸로.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자족용지나 산업시설을 확대하려면 임차인 용역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중지하셨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임차 용역을 중지한 개념이 아니라 그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을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진행 사업 사항을 계획을 변경하는데 네. 그 변경의 내용이 산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확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지원시설이 임차를 해야 되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용역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상식적이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저 유치 전략 수립과 임차인 유치 용역을 왜 중지했냐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산과에서 시장 결심도 없이 시장 되신 지 6일 만에 유보됐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왜 유보하셨냐는 거예요. 진행 절차가 먼저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지금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도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저 얘기를 직접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재생과에서 공문 보낸 거 맞죠?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 맞춰갖고 저 두 용적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 유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회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늘어나기 때문에 LM이나 MD 용역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예. 본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걸 유보하면서 결국 24년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이 용역이. 예,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래서 임차인 유치가 제대로 지금 그나마도 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시장님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거죠?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서에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뭐 온라인 쇼핑 증가, 주변 상가 장기 공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임차인 모집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자 저희가 23년 행간에도 MD계획, LN계획 지연에 대한 지적을 했고 23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23년 지적하면서 고양시 오피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하고 방송영상밀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MD계획을 진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알고도 안 하신 거예요? 몰라서 패싱하신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을 실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기간으로 보면 2023년이죠. 2022년, 2023년 만약에 1년이 땡겨지다 하더라도 2024년이 되는 거죠. 2023년이죠. 3년이 되면
3년 시기에 1년 땡기면 2022년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1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를 감안한 2022년이죠. 2년 시장님, 제가 정도라면 지금 의회 지금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알고 계시냐고 아니, 여쭤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을 시키지 말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 실기라는 얘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임차인 실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 시기는 빨리 땡겼다 해서 임차인이 잘 확보되고 여기 입주가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걸 임차인 말씀을 실기가 드리고,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가 그래서 아니라. 그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하니까요. 지금 저쪽의 얘기는 지금 고양시 오피스 많은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센터도 벌써 미분양 내지 입주가 안 된 데가 많이 발생돼 있고 방송 영사별리는 아예 대상이 시장님, 아니고 예. 시의회 지적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 여쭙습니다. 하여튼 뭐 기억은 다 안 나지만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이런 중요한 내용을 행감에서 지적당한 거를 시장에게 보고 안 합니까? 뭉갠 거예요? 의회 지적을? 답변하십시오. 저기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도시균형 과장으로 같이 배석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MD 계획이나 LM 용액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집행부가 패싱을 했어요. 무시하고 결국은 용역은 중지됐고 대규모 공실로 현재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를 배제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 날짜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는데, 자, 자료 보여주세요. 앞에 거. 자, 시장님, 저 자료 290회 시정질의 때 제가 그 진흥원, 연구원, 뭐 저희 산하기관들 입주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 계약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뭐가 계약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앞에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속 부서 산하기관 지금 계약이 된 것. 그러니까 지금 언제 나와 있는 입주하냐고 진흥원, 계약이 되었냐. 고양연구원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사이동 행정복지센터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24년 안전센터도 12월 지금 26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예. 지금 말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 11월 26일입니다. 그때 스마트 안전센터, 고양연구원, 진흥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계약이 돼 있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계약됐죠? 예. 자, 24년 11월 계약서 언제 작성됐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전체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 저기, 저렇게 답변한 건 맞잖아요. 저기 속기록이면 맞겠죠. 속기록입니다. 예. 맞고, 저희 헷갈리니까 국장님. 자, 지금 그렇게 계약했다고 잠시만요. 말씀하셨는데, 김혜려 의원 죄송합니다. 이제 4분 남았거든요. 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국장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혜려 의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그때 얘기했는 거에 대한 게 맞는지 확인하라는데 이거 그거 시간 멈춰 확인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일단 있는 내용을 속기록 내역에 보니까 지금 거고요. 구두로 얘기를 김혜련 하는데 그 계약의 의미가 뭔지 저기 정확하게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시간 중지시키고요. 이따가 국장님, 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약 관계, 자 속기록 확인하시면 돼요. 속기록에 있는 내용, 자 입주하기로 했던 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룩셈부르크 보건원,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안전센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의 계약 일정을 일괄 계약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김혜련 의원님, 그거에 대한 김혜련 의원님, 확인을 해주세요. 시장님께. 아시겠죠? 아까 질의에 대해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은 2024년 11월 26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성사혁힌지구 산업지원시설에 들어갈 진흥원, 연구원, 공공행정에 들어갈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안전센터 등의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답변이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시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냥 정리하면 24년 12월 시장이 계약 체결했다고 답변한 산하기관 계약서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각각입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연구원 계약일은 25년 5월 26일,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계약은 25년 6월 18일, 성사일동은 3월 13일, 진흥원은 2월 16일입니다. 작년 290회 시정질문에서 하지도 않은 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 시정질문 답변서에 24년 12월 당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쭉쭉. 예, 여기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24년 12월 당시 CRC 계약률은 9%고 현재 56%니까 47% 상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25년 본예산 심의할 때 2월 10일 도시정비과장님은 업무시설 계약률이 51%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24년 계약률 9%가 맞습니까? 24년 당시 계약률이 51%가 맞습니까? 51%의 기간이 언제쯤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24년 당시 계약률이 9%라고 답변서 이번에 답변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25년 본예산 심의할 때 24년 12월 10일 도시정비과장은 당시 계약률이 51%라고 답변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24년 당시 계약률이 9%예요, 51%예요. 음. 9%가 맞으면 본예산 심의 때 거짓말을 한 거고 51%가 맞으면 10개월 동안 집행부는 5%밖에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계약이나 실제 입주율이 좀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날 아마 시정질의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스마트 안전센터, 그리고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고양연구원, 산업진흥원은 이 계약이 예정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입주는 뭐 계획으로는 2025년에 1월달에 입주 예정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다 늦어진 거죠. 그리고 계약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안전센터나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고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정리하고 넘어갔고요. 네. 지금 다음 질문은 계약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 계약 24년 당시 계약률 9%라고 9%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51%가 바로 이런 개념으로 그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보통 예약돼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해서 51%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서로 정식으로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도시정비과장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아마 도시정비과장이 계약률이라는 거는 계약서로 작성이 됐을 때 작성 안 보고를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예, 작성이 안 됐는데 그럼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들어오는 것이 이제 아마 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했던 경기바이오센터 예, 아동정책 아니요, 연구원? 스마트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약률을 보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안 됐고요. 안 됐는데 그 아까 보고는 한국분원은 이제 상반기에 그 당시에 해서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입주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9%는 성사혁신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계약률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산하 기관이에요. 차이가 달라요. 전체 그거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이고 시장님. 그 우리가 산하기관 들어오는 거는 또 그러니까 이 51%는 전체에 들어오는 비율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가 없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24년 하여튼 뭐 우리 당시에. 도시정비과장이 그때 얘기했는 기준이 아마 그런 기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계약을 했다고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걸 어떻게 계약한 것으로 봐줍니까? 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이 그때그때 질의에 따라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면 고양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어떻게 신뢰하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자, 다음 카이저 공대 보여주세요. 시장님, 카이저 공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들어옵니까? 카이저 공대가 그 당시에 교육부의 그 설립 협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 당시에 2026년 3월에는 학교가 개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카이저 공과대학이 설립추진위원회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설립 자체가 지금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대학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뭐라고 말씀을 그렇게 확답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 내로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대학 설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자, 저희 25년 2월까지는 상업시설 5층에 병원이 입주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25년 6월 자료에 병원이 없습니다. 5층이 다 공실이에요. 자, 병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야말로 계약서 다 쓴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뭐 구체적인 상황이라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시혁신국장입니다. 그 답변서에도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된 경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비율이 그 조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추측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요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그래서 그 지금 답변서 제출할 때도 비율을 갖다가 7월 16일 날 제출한 거 있고 8월 달에 해가고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변동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게 저희 주실 때 예. 가장 최근 자료에 근거해서 변동사항 구체적으로 상황과 내용과 앞으로 대책, 대안까지 예.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다음.
자, 사장님, 저희 시장님, 어떤 업체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화면. 어떤 업체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자, 성사혁신지구 17층 산업지원시설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딱 봐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정체불명이고, 제가 보고 와서 구글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사혁신지구는 원당을 지역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다음 화면 보시면 부실 채권, 추심, 대부업체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대부업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원당의 지역 활성화와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그 입주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적절한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원당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모의 혹은 대부업의 업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과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사혁신지구를 위한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맞춰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로 더 이상 이런 보전이 되지 않도록 성사혁신지구의